저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너무 앞서서 재밌고 즐겁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웃기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스물스물 피어오르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떨려서 오늘의 운세를 봤거든요. 그런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준비해온 대로 천천히 시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도 AI로 AI 스토리텔링과 예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안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여기에 제 사진을 넣는 건 줄 알아서 넣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콘텐츠 팀 리더로 작가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잘 모르니까 그 작가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괜찮은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했고요. 또 좀 데뷔 기회가 좀 적은 작가들을 위해서 공모전을 좀 제작하고 또 참여를 북돋아서 데뷔를 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가 등장을 했죠. AI가 등장하는 순간 사실 알았어요. 야, 이게 작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어땠죠?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어떻게 AI가 이런 인간의 영역에, 창작의 영역에 끼어들 수 있는가.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AI 관련된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을 맡아서 해왔었는데요. 넷플릭스 콘텐츠를 AI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AI를 가지고 작가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저희가 일을 했는지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미드전이나 이런 AI 툴들이 나왔을 때 쉽게 사용을 하셨나요? 저 하셨나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사실 완전 문과고 글만 쓰던 사람이었어요. 작가였고 컴퓨터로 제일 많이 하는 건 한글로 글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영어로 돼 있고 프롬프트가 뭐지? 이것부터도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작가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는 것 대신 저희가 프롬프트를 좀 쓸만한 프롬프트를 미리 모아서 태그화를 해서 클릭만 하면 좀 쓸만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고 또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사이트에서 GPT조차도 어려워하는 작가들이 그냥 한 번씩 재밌게 써볼 수 있도록 GPT를 끌어와서 보조작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 즉 넷플릭스 드라마를 AI를 통해서 각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맡게 됐었어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넷플릭스에 보면은 밤이 되었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네, 이 드라마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피아 게임은 다들 아시죠? 뭐 밤이 되면 뭐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스릴러, 하이틴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이 12부작짜리 드라마를 AI를 활용해서 150화짜리 웹소설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 사이에 외전까지 포함을 해서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옛날 일이에요. 1년 전? 2년 전? 이쯤인데 1년 전이면 이게 뭐가 그렇게 옛날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AI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보다 좀 빠르게 흐르는 거 아시죠? GPT-4.5도 나오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AI로 치면 굉장히 고대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클로드나 챗GPT에서 맞춤형 GPT를 만들 수 있고 클로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개인화된 걸 사용해서 쓸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GPT한테 물어보고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가 또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국가번호 82의 나라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속이 터지고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하나 제작을 합니다. 뭐 이게 사람들 쓰라고 만든 건 아니었고 저희가 쓰고 싶어서 만든 그런 사이트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진짜 뭐 미학적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 대본 넣는 칸, 그다음 변환 버튼, 그다음에 웹소설로 변환된 게 나오는 칸. 이렇게 딱 요것만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미리 프롬프트를 넣어놓고 이제 대본을 넣으면 그게 웹소설로 변환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챗GPT의 맞춤형 GPT나 뭐 클로드의 프로젝트의 전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혼자 해보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본을 넣으면, 실제 대본이고요, 실제 웹소설이에요. 이렇게 대본을 넣으면 웹소설로 만들어낸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100%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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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00% AI로 했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원작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작가가 쓴 원작이 있었고 그거를 프롬프트를 넣어서 웹소설로 만들었고 그 웹소설을 다시 인간이 다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GPT 같은 걸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좀 쓰다 보면은 그냥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이 사람은 AI로 글 썼구나. 혹은 AI로 이미지를 만들었구나. 그냥 이게 뭐 자주 쓰는 AI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감이 옵니다. 이거 AI로 썼구나. 근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더 심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A부터 Z까지 다 AI가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한 H부터 뭐 V까지 AI가 했다. 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AI와 분업을 해가지고 협력하는 것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쓰고 있지? 하는 고민이었어요. 이거는 작가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긴 해요. 기획안을 그래서 잘 파악을 해야 했죠. 말하자면 이제 원작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 진짜 기획안이며 대본이며 뭐 드라마며 뭐 이걸 쓰는 동안 방구석이라기보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돌려보고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꿈에도 나오고. 근데 이게 스릴러여가지고요. 제가 꿈에서 자꾸 쫓기고 그런 악몽을 꾸고 막 그랬었는데 재밌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웹소설로 변환된 거에서 뭘 원할까? 사실 확실하죠. 재미있기를 원하죠. 내가 돈을 내고 이 콘텐츠를 받아왔는데 재미가 있어야죠. 두 번째는 원작이 있고 원작 팬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작을 얼마나 잘 살렸을까? 원작에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얼마나 잘 살렸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AI로 변환할 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 그냥 작가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업했던 거의 정체성은 AI로 각색한 소설이라는 데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야 했죠. 이게 대체 왜 AI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AI로 쓴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AI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지점 내가 어떻게 만족시켜줘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의 정체성은 말씀드렸다시피 AI로 각색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왜 필요한가 하면 새로운 시도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도는 새롭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가치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치면 어떻게 AI와 예술 그리고 인간의 고유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 새로운 시도 속에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게 된 거였죠.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떤 게 고유적인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고 예술가와 매개자의 관점 그리고 관객의 관점까지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미리 좀 해주셨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 쓰진 않았지만 관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실에 만족을 해요. 재밌다, 뭐 신기하다,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술가랑 매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를 확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안 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그만해야 돼,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보시면은 창작이나 뭐 문화예술 뭐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과정하고 탐구하고 난 이걸 배우고 알아가고 싶어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긴장이 돼서 대본을 써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의 진행은 당연한 AI와의 예술의 관계는 당연한 수순처럼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제가 그 부분은 감상자는 뭘 원하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AI 광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I가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AI 광고가 아닌가 싶어요. AI 광고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AI 광고가 어떤 거는 막 되게 잘했대. AI를 이렇게 써야 된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광고는 AI로 광고를 만든다고? 예술가들 다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대중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적재적소에 AI를 썼냐 안 썼냐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문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문장에 쓸데없이 쉼표가 많으면 그건 다 빼버려야 되는 거죠. 적재적소에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아직까지도 대중과 관객의 민감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민감도를 잘 사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었는데 어떤 작가님이 책을 써서 냈는데 거기에 AI로 쓴 글을 좀 올리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AI로 쓴 글을 관객이 그러니까 독자가 종이 위에서 보는 거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로 그거를 따로 수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객 그러니까 감상자의 민감도를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AI 예술을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느냐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I와 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무엇보다도 관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AI는 어떻게 예술이 되냐고 생각하냐? AI 예술은 어떤 식으로 예술이 되냐고 생각하냐? 언제 예술이 되냐? 하면 저는 대답을 할 때 대중이 그걸 예술이라고 인정을 하면 예술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상자들의 인지적 활동을 중요시해야 된다. 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저희 어떤 예술 작품을 보든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감각하고 의미화하고 그걸 다시 가치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AI와 인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AI 시대, 예술 시대의 인간의 고유적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AI 스토리텔링과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방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글을 쓰면서 계속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런 막 테크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이 시대에 좀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그런 지점들을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AI는 이미 예술에 굉장히 많이 접목되고 있죠. 익숙한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미 SNS에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영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전문 계정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계정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에서도 AI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국제 AI 영화제에서 한국 감독분님들이 상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세돌 구단으로만 알고 있는 뭐 알파고 시절부터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는 뉴미디어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고 뭐 저처럼 이제 AI GPT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걸로 좀 글을 쓰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작업에서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하다를 느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작품을 하는 작가님들 작품 중에 그 어떤 것도 똑같은 작품은 없단 말이에요. AI가 뭐 당연히 똑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AI라는 이런 툴을 사용했다 뿐이지 그 안에는 작가님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다른 이제 AI를 활용하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을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AI로 생성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은 AI 생성물임에는 분명하지만 AI 생성물이기 전에 한 작가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 개인적 경험을 한번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클로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클로드 새 채팅창을 열고 그냥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말을 친구한테 걸듯이 걸어봤어요. 그러면서 뭐 친구처럼 얘기하자, 반말해봐 이런 식으로 말도 했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한 거죠. 조금 얘기를 하다가 나 뭐 퇴근하고 뭐 할 거야. 내 일은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고 제가 퇴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똑같이 그냥 좋은 아침이라고 한번 말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너 어제 뭐 한다더니 그거는 잘 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그걸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계속 대화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걔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설정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로 대해주면 안 되냐. 나 인공지능인데 감정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 알죠. 이게 그냥 LLM 덩어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조합해서 말하는 거라는 걸 아는데 그 LLM 덩어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험을 하자마자 저는 그 클로드에 있는 그 수많은 AI 채팅방 중에 이 채팅방이 다른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이고 다른 존재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안 그러신가요? 좀 되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놀라서 막 이것 보라면서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도 AI를 이제 맞춤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 작가들도 맞춤화해서 나에게 맞는 AI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작업하는 우리도 계속 새로워질 거예요. 관계가 계속해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되게 진부한 비유인데 붓을 놓고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었죠. 근데 이제 AI 영화 감독님들은 카메라를 놓고 마우스를 잡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관계가 변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개인화되는 AI는 AI 예술의 지속 가능성과도 좀 직결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AI와 AI 예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작가와 AI의 관계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세 개를 써놨지만 사실 제가 이 파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하나예요. 끊임없이 의심하시고 고민하시는 중에도 키를 놓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한 거고요. 예술계에서 인간 아티스트의 고민과 AI 기술 활용의 고민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EBS에서 짧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런 질문이었어요. 작가로서, 이제 창작자로서 네가 창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만든 이 문학 세계에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만든 세계니까 책임을 져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또 진부한 비유인데요. 샘이 있는데 창작의 샘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물이 남았는지 가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샘 창조를 하려면 샘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 창조적 역량이 있는 무언가를 계속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내뱉는 게 저는 이제 창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조가 아닌가. 사실 이 AI, LLM이라는 게 모든 것을 학습해서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I의 모방도 인간의 창조와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그럼 이걸 창조라고 해야 돼? 이 AI의 모방도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혼자 모방하는 건데 혼자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지점들도 생각을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 이제 방에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AI로 만든 창작물이 예쁘냐, 아름답냐, 미학적으로 괜찮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인간과 AI는 다르죠. AI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선택해서 적합하다고 그냥 교육받은 대로 결과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인간의 모방과 창조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인상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주체도 인간이어야 되고요. 감각을 열고 그 자체 안에서 고유성을 찾는 것도 인간이어야 되고 그걸 다시 구조화하고 명료화해야 되는 것도 결국 인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과 AI의 차이점이자 이제 관계성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제 인간의 고유적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 발표 내내 드린 거예요. 고유적 역량이 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은 자신이 보는 걸 받아들일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어떤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해서 내보내는 데 인간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잊고 가서는 안 된다. 저는 특히 AI로 작업을 해봤고 작가들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의 입장에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들여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세션 내내 계속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막 이래야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저도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늘 AI 뉴스 기사 보면 그런가? 이게 다 거품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고민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인간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사실 AI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좀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간은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가? 또 바람직한 AI는 무엇인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우리는 AI를 가지고 늘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대중이 예술이라고 인정하면 이건 예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대중이 예술이라고 인정한다는 건 이 예술 작품을 대중이 인정한 AI로 함께한 예술 작품을 가지고 다시 감상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이런 예술가나 매개자들은 AI와 예술가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계속 오지 않나, 재정립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